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신촌 신촌로에 있는 신촌 르메이에르 타운 5단지 오피스 및 오피스텔 건물인데요. 2020 타경 2485 물건입니다. 이 물건이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있는 어, 면적이 한 8평 정도 될 거예요. 그 정도 되는 물건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오늘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, 어, 일단 요즘같이 주택을 사게 될 경우에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좀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기 때문에 어, 보유를 통한 어떤 월세 수익 확보나 양도 당시 양도 때 물론 이런 상가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 차익이 많이 그렇게 발생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팔 때 양도소득세도 많이 내지 않는 어떤 그런 수익성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일단은 이게 역세권 내에 있는 물건이라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, 일단 제가 방문했을 때 공실이 한 두 개 정도 있더라고요, 지하 1층에. 그래서 좀 매력 있는 물건 같다. 단 좀 아쉬운 게 지금 현재 임차인이라고 하는 어, 그 기업 이름이 이레츠 건설, 또 이레츠도 뭐라고 했었는데, 이레츠 건설, 이레츠 파트너스 주식회사. 요 회사 이 두 개의 기업이 지금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요. 물론 이 기업들은 소유자와 어떤 정상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, 보증금도 영원이고 임차료도 영원이라고 보고를 그 임차인들이 권리 신고를 했더라고요. 근데 재밌는 사실이 이 기업 두 군데서 이제 자기네가 이제 이 시설을 자기네가 설치했다라고 한 1,600만 원 정도의 이제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여기 보면 현황조사서 보시면은 LH 파트너스, LH 건설 요 두 개의 임차인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,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기업에서 점유하고 있다고 지금 진술을 했고요. 요 앞쪽에 보면 매각물거 명세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. 보시면은 LH 파트너스 김영석, 김윤식 유치권을 신고했고, 이 본 점포 건물 신축비로 1686만 5천 원을 썼대요. 도대체 뭐로 신축비를 했다는 건지 솔직히 이해는 좀 많이 가지는 않는데, 제가 현장을 가본 바로 좀 다른 가게랑 좀 다른 게 있다면, 음, 보시면 다른 가게들 보면은 다 이렇게 유리로 돼 있습니다. 근데 요 가게 같은 경우 이렇게 나무판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나무판을 설치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 같은데, 이게 요뿐만 아니라 요 뒷면 그 이레츠 자산운용 이쪽 뒤쪽 면에도 이렇게 나무로 지금 펜스가 쳐져 있거든요. 물론 다른 가게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다 유리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한 거를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 뭐 이 안에 유리도 있고 이걸 덧방을 한 건지 아니면 유리를 치우고 요걸 한 건지 일단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, 기존에 있던 건축물의 어떤 효용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여서 이 유치권이 성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상시적으로 봤을 때 요거 펜스 쳤다고 해가지고 1600만 원어치가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게, 이해가 안 갔던 건,
임차인이 임대인이랑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 빵원에 월세 빵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, 그래서 저거는 그냥 임의로 지금 임차인 있으신 분들이 임의로 신청한 것 같고, 그러면 저 임차인들이 월세도 안 내고 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게 됐을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겠어요. 아니면은 저기 소유자랑 저 점포 소유자와 아는 사이여서 그냥 무료로 쓰게 해줬고, 이게 경매에 넘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넘겨줬든, 아니면 그런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도 없었는데 그냥 빵원 주고 빌려줬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, 아니면 경매 넘어갈 거 알고 빌려준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, 근데 연도수로 봤을 때는 꽤 오래전에 빌려준 걸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거를 생각하고 빌려줬다 해도 또 애매하기는 해요. 물론 그게 공식적으로 뭐 사업자 등록 기간이나 뭐 요런 걸로 증명되는 건 아니고, 뭐 이분들이 뭐 주장하는 뭐 어떤 계약서에 의해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, 보시면 그때 나와있던 건 다른데 2017년 뭐 써 있었는데, 여기 써 있었나? 여기 써 있구나. 임대차 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로 나와 있는데, 과연 진짜 이때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는지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. 빵원빵원으로 관리비 내주는 조건으로 사무실을 그냥 빌려줬을 수도 있기는 있거든요. 이게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, 어 제가 그 옆에 가게에 제가 이제 월세 차임을 물어보려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, 똑같은 면적인데 월세 75에 관리비 한 2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젊은 분이 사장님인 것 같은데, 그러면 월세 수익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공짜로 빌려줬을까 싶기는 해요. 물론 저 시기에는 차 수요가 별로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곤 하지만, 월세만 낮게 하면 충분히 쓸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신촌역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, 주변에 이제 대학가가 연세대, 이화여대, 서강대가 있어요. 그리고 학생들이 쓰고자 하는 어떤 수요들도 분명히 있고, 네, 그걸로, 아니면 학생들을 소비자로 하는 어떤 가게를 열 수도 있고, 다양한 아이템들은 분명히 사용 가능한 저렴한 상가라서 아, 안 나가진 않았을 텐데, 좀 일단은 지금 임차인과의 관계는 조금 뭔가 의심스럽긴 합니다. 하지만 일단은 이 물건을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게 유치권자잖아요.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지금 유치권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, 이제 인도명령 대상이 될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상가를 구입하는데 대출을 끼고 사게 돼야 되는데,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. 그렇다 보니까 입찰하는 금액 견액을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, 어, 일단 그 거주하는 제가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제 월 임차료를 대충 계산해 봤을 때 75만 원을 월 내고 있다고 그랬거든요. 그러면 연 900만 원인데, 지하기 때문에 보통, 물론 신촌역 주변의 상가 수익률을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, 지하 정도면은 뭐 한 수익률 0.5%나 0.6% 정도 된다고 쳤을 때 1억 8천이어야 되거든요. 물론 그 옆 임차인이 좀 비싸게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, 물론 다른 것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, 일단은 그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 물건의 가치는 1억 8천입니다.
근데 지금 1억 3,120만 원에서도 유찰이 됐어. 그러면은 이게 지금 유치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유치권 해봐야 근데 1,600만 원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좀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, 그러니까 1억 496만 원. 요 금액에서는 누군가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. 만약에 그 75만 원이 정상 가격이라 쳤을 때 만약에 1억 400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8.5%가 되거든요. 물론 유치권자에게 그 금액을 주지 않고 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8.5%면 굉장히 높습니다. 물론 이 75만 원이 그 옆에 동일한 사이즈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물어본 금액이긴 하지만, 물론 임차가 좀 잘 안 되는 요즘 같은 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보다 싸게 들어갈 수도 있고, 어떤 경우에는 임차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임차가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관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했으니 그게 이제 꽁돈으로 이제 나갈 수는 있지만, 신촌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어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런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임차 수요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. 진짜. 그리고 그 근처에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살기 때문에 어, 이 상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이 밑에 또 지하 2층 내려가면 또 상가가 또 있는데, 거기 같은 경우는 지하 1층보다도 더 죽은 것 같아요. 빈 가게도 조금 더 있고 상대적으로 엄청 조용하다는 느낌? 그냥 사무실로 쓰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. 물론 지하 1층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느낌이 강하긴 한데, 그 옆에 이제 펜시 가게가 있어서 문구를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왕래는 하더라고요. 그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건물이고요. 르메이에르 타운 요 건물의 요쪽 요쪽으로 이제 내려가시는 길이 있습니다. 요쪽으로 내려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사람들이 잘 안 타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아이고, 어, 이게 내려가는 출입구고요.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관리비를 아끼기 위한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에스컬레이터는 꺼놨더라고요. 이 지하 2층, 그 다음에 지하 1층이 있는데 이 물건은 지하 1층에 있고 문구 할인점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이쪽으로 내려가고 요 사이로 문구 할인점이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씩 와서 사가는 것 같은데, 그렇다고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, 근데 이 가게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매물이 있습니다.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게 이거군요. 이 LH 건설 요 사무실이 있고, 요 사무실이랑 유사한 데가 관리비 2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문이 닫아져 있던 가게도 있지만 사람들이 있는 가게도 꽤 있었어요. 그래서 임차 수요는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, 그리고 이제 빈 가게들이 두 개가 있었는데 관리소에 문의한 바에 이 두 가게거든요. 이 두 가게가 벼 있었었는데 하나는 나간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하나는 비어 있던 지 꽤 오래됐다고 했어요. 그 말은 뭐냐면 임차 수요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겠다. 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금액만 잘 맞추면 임차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지역에 사무실 하나 가지고 싶은 사람들 분명히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행히 엘리베이터도 이 지하 1층, 지하 2층이 연결이 돼 있어서 뭐 물건을 나르거나 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서 네, 사용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게 권리 관계를 보면 음,
근저당 다음에 쭉 압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말소는 될 거고요. 근데 나중에 이게 압류나 이런 가압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추후에 그 등기 신청서 등기 말소 등기 하기 위해서 그 말소 건당 3,000원씩 내잖아요. 예, 개수가 많으니까 비용은 굉장히 많이 나갈 겁니다. 그래도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가여서 그렇게 부담은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면적이 대지권이야 뭐 한 평도 안 되는 거 뭐 당연한 거고, 저렇게 높은 건물에 22.43제곱미터니까 면적은 어느 정도 되냐, 한 6.7평 정도 되니까 진짜 기본적인 작은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세 수익이 좀 보수적으로, 이런 지하 같은 물건은 좀 보수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데, 뭐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저는 그냥 제가 그걸 쓴다는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, 제가 만약에 사무실이 필요하면 그 지역이면 한 40만 원 정도는 그냥 쓰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거 나누기 0.05 기준으로 봤을 때 9,600 정도는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이건 개인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1억 2천의 가치가 있다, 1억 4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, 이거는 진짜 제가 최고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상가를 쓴다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는 내고 쓸 수 있을 것 같다.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9,600 정도 나오고요. 일단 요번 7월 며칠이지? 7월 20일 날 이제 입찰일인데, 이땐 누군가가 아마 들어와서 낙찰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압류 가압류도 이렇게 많고, 그다음에 대부 업체에서 요 적은 금액으로 지금 경매가 진행돼서, 경매가 진행된다. 그 이렇게까지 된 거 보면은 지금 이 소유자라는 사람이 이 자산을 매매가 하도 안 돼서 털려는 건지, 아니면은 진짜 뭔가 사업을 하다가 뭐 자금 여력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, 조금 의심스러워 보이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어요. 와,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압류가 생길 수 있을까? 와, 진짜 제가 여태까지 본 물건 중에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되고, 그리고 이쪽으로 좀만 넘어가다 보면 이제 CGV가 있어서, 물 사람들이 수요가 보통 이쪽 신촌 이쪽 번화가 이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, 이쪽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. 그래도 이쪽이 메인 도로이기 때문에, 그리고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CGV가 있어서 유동인구들은 좀 있는 편이긴 해요. 근데 이 유동인구가 이쪽 지하로 내려가지는 않는데, 여기는 어떤 목적성을 가진 가게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배달업을 하기에도 규모도 작고, 그다음에 이제 상하 수도가 돼 있다는, 임차인 말로는 상하 수도가 돼 있는 데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쪽 칸은 없는 것 같고, 그러면 여기도 거기랑 아마 위치가 비슷해서 여기도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이제 부동산에서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반드시 입찰하시기 전에 이 시세가 정확한지, 이 시세면 충분히 임차가 될지, 된다면 얼마 정도에 될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길 당부드립니다.
물건이 있을까? 아, 그리고 이게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쉽게 안 나가실 거예요. 어, 서로 다투실 수도 있고, 아니면 저 금액, 유치권자가 요구하는 돈을 만약에 안 주게 되면은 좀 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, 일단 그런 거는 이제 감안하시고, 진행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일단 유치권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, 그리고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또 사용하고 있네요. 자, 이것도 참 웃긴 얘기인데,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무료 그냥 공짜로 쓰고 있어요. 관리비 내면서. 근데 재밌는 거야. 관리비가 미납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, 저는 한 몇백만 원 돼 있을 줄 알고 예상을 했는데, 한 40만 원 정도밖에 미납이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유치권자들이 관리비는 잘 내면서 쓰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거긴 나올 만한 비용이 전기요금이나 이런 뭐 다른 관리비, 그 청소비, 엘리베이터비 뭐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, 그래도 그걸 40만 원 정도면 두 달치 정도만 안 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납부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네요.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세 파악을 다시 한번 신중히 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